돌아갈 때 돌자마자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돌아줘야지. 걔는 돌아왔는데 네가 가면서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아버리잖아. 타이밍 없었어. 훈련은 뭐라 했어? 타이밍이라고. 타이밍의 연속이. 항상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먹여주는 타이밍, 그거 내가 클릭하는 타이밍, 걔 행동 포착하는 타이밍, 모든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잡았을 때 완벽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갔다 와. 예. 제가 훈련시킨 것들을 잘할 때 그때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이제 뭔가를 해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정말 기쁩니다. 보행 봐주셨으면 이게 집중할 때는 잘 되는데 처음이랑 마지막에가 약간 집중이 잘 안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네. 너무 좋아서 벌떡벌떡 뛰는 게 아닐까? 한번 봐주시죠. 그거 일단 가야 봐봐가만. 일단 데리고 와봐. 여기까지 녀석 데리고 오는 동안까지 한번 볼게. 훈련생들의 수준과 진도에 맞추어 꼼꼼하게 개인 지도를 하는 훈련사. 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자. 네. 지금까지 네가 왔을 때는 얘는 시작과 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가 잘못된 거네. 네. 야, 네. 처음부터 시작 끝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 끝이 안 맞았어. 그냥 갖다 넣어봐. 내가 그거 듣고 나와봐봐. 갖다 넣어 그냥 가면서 갖다 넣어. 보행하면서 갖다 넣어. 먹여주면 위치도 잘못돼 있잖아. 훈련견이 그만 지시어를 놓치고 맙니다. 너 자신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 제가 봐도 제 문제는 전혀 없어. 네. 기다려. 여기서 봐봐. 차분하게 하란 말이야. 차분하게. 네. 너는 여기서 나는 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 가자. 집중시켜야 데려가란 말이야. 네. 그 시작 끝을 만들었잖아. 가자. 잘했어. 가자. 잘했어. 사람이 잘못하면 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사는 훈련생을 더 엄격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어. 가자. 그렇지. 가자. 잘했어. 훈련견은 훨씬 절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가자. 잘했어. 제일 중요한 건 니하고 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욕심을 내가지고 많은 거리를 가려고 하지만 보행에서는 네. 짧은 거리를 정확하게 가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짧은 거리 쉽게 말하면 1m 제일 제대로 가면 10m 가면 1도 아니지. 훈련생은 훈련사의 동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 하는 건 항상 엄격해야 됩니다. 특히 경찰관 훈련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엄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훈련사 자체들도 항상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강아지한테도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너무 상할 만큼 혼내시지 않아서 이 정도면 스무스하게 넘어간 그래서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혼나죠.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훈련. 그런데 훈련생의 옷을 물고 늘어지는 훈련견. 아직 애기 때라 막 물고 그러네요. 끊어. 잡고 있어, 놓을 때까지. 놀이에 대한 욕구와 집착이 강한 훈련견은 견사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대치 상황에 놓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왼손으로 배를 들어올려. 배. 이때 사람도 개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개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들어올려 개 스스로 놓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성격하는 훈련견과 함께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얘들은 나중에 범인을 제압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중국시키게. 해외와 달리 국내는 탐지와 수색 현장이 대부분이라 범인 제압견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범인을 직접 제압하는 용맹한 경찰견으로 키우기 위해선 공격 훈련, 즉 사람을 무는 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이번 훈련견들은 생후 1년도 채 안 된 어린 강아지들인데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안 보고 딴 데 보니까 그렇잖아. 물어. 달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달려오고 있잖아. 지금 두 손으로 잡아, 한 손으로 잡지 말고. 길게. 물어. 물어. 가까이 와, 진짜. 가까이 와. 수십 번의 훈련 끝에 훈련견의 체력이 소모되면 사람이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긴장을 푸는 게 허락이 되죠. 부드럽게 하실 때 있고 또 엄하게 하실 때 있어요. 야, 훈련 끝나고 나면 항상 부드럽게 했지. 뭘 넘어겠어.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때는 또 저희가 못해서 혼난 여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가 못해서 그런 거지. 못하면 그래도 좀 당근도 주시고 또 당근 주잖아, 너도. 항상 네가 채찍을 말이야? 주시니까. 야, 이거 당근 아니야? 많이 오는 소리잖아. 다 알고 있는데.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훈련사가 장비를 준비합니다. 팔에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이 자세가 돼요. 합!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개가 물러고 올 거예요. 물러올 때 이때 위협을 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실제 때리진 않고 위협만 딱 강했는데도 그 위협에 이겨내고 과감하게 물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과거에는 다 장비 없이 했는데 정확한 훈련과 사고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장비를 선수 구입하는 것도 훈련사로서 할 일입니다. 저 보호복마 이게 제가 샀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 준 것 같아요. 예, 얘가 제일 비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입고 하는 거죠. 옷 자체도 무거워요. 이게 제가 좀 팔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팔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장비가 되게 많죠. 장비값만 해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와. 채찍은 훈련견을 흥분시키는 도구인데요. 소리를 듣자마자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견사를 뛰어넘어 달려오는 훈련견. 하지만 훈련사는 능숙하게 대처를 합니다. 와! 강하게 무는 훈련. 무는 것도 그냥 물면 아주 강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 강하게 물어야지 결론적으로 범인이 덜 다쳐요. 사람이. 그래서 앞뒤로 물고 약하게 물면 뜯어져요. 팔이. 근데 이렇게 강하게 물면은 뜯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발 걸리다 빨리 뛰어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훈련견이 견사를 또 탈출하려다가 틈새에 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와! 여기에 발이 내려. 정말 거기서 끼면 어떡해. 됐나? 발목이 피 안 났어. 피는 안 나는데. 걷는 거 봐. 안 돼, 걷네. 엄청나게 흥분된 상태에서 제지훈련을 시켜야지 실제 상황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흥분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제지가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는 훈련은 누구나 다 시킬 수 있어요. 왜? 대부분 개들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나 제지 훈련은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철저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높은 점수를 받은 개들이 경찰견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받은 개들의 몸값은 수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워낙 능력이 뛰어나가요. 경찰관으로 보내기 좀 아깝습니다. 어느새 하루 회가 저물고 야, 저녁 준비하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개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개가 우선입니다. 개 밥 먹고 사람 밥 먹고. 근데 아침은 이제 사람 밥 먹고 개 주고. 고된 훈련을 소화한 훈련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훈련사의 손길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때 단순히 사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보면서 주죠. 보면서 주고, 그 다음에 큰 개 주는 밥과 강아지 주는 밥, 그 다음에 살이 쪄네, 살 말라는 애,
활동성 많은 애, 그렇지 않은 애 이런 거를 봐가면서 줘야 돼요. 보면 알죠. 그래서 밥 주는 것만큼은 꼭 제가 직접 관여합니다. 사료나 간식만으로는 섭취하기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요. 성장기. 수십 마리의 훈련견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땀에 젖은 훈련복을 드디어 탈의실에서 벗는 훈련생들. 이로써 하루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훈련복을 갈아입은 훈련생이 훈련소 내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아, 여기가? 네, 저희 생활하고 지내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여기서 집 같습니다, 이제는. 예. 저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솔직히 개하고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옷에서 개 냄새가 많이 배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샤워입니다. 지금부터 씻으러 가려고 합니다. 개를 곁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훈련사. 그래서 훈련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충과 어려움이 있기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또 밥을 얼른 먹고 저희가 자는 시간이어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다들 한 공기 많이 드세요. 하루 종일 뛰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픕니다. 저 여기 와서 밥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알아야.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그만큼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에 깨어있는 훈련생. 장애물 이거를 조금만 그냥 한 번만 좀 머뭇머뭇하다가라도 제발 넘어져 이렇게 장애물을 시도하는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지도 않고 뛰어라는 지시어에 바로 그냥 폴짝 뛰어서 이렇게 넘어주는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있거든요. 그럴 때 개들한테 말을 들어줘서 고맙고 그런 걸 하면서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개들이 나의 지시를 잘 들어줄 때.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좋은 훈련사가 되는 길이겠죠. 기숙사에 잠들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스승인 최승열 훈련사 역시 이곳에서 숙식을 하는데요. 대학을 포기하고 20살 어린 나이에 훈련사의 길을 걸어온 그는 30년간 쌓은 훈련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데요. 가장 가까운 보람이라면은 어떤 성취감이죠. 개가 바로바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재미있잖아요. 뿌듯하고 그런 성취감. 또 우리 훈련사들이 제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따라오잖아요. 다 보면 항상 열심히 따라오잖아요. 짜증 안 내고 힘들더라도. 또 나중에는 제 제자들이 또 훈련 경기대에 나가서 입상하라고 그런다 하면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부족한 경찰견과 뛰어난 훈련사 양성을 위해 오늘도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